안녕하세요. 남의 자료가 아닌 제가 직접 분석하고 그래프를 그려내는 경제방앗간입니다. 지금 국내 주식시장 카카오 때문에 난리가 아니죠. 오죽하면 공중파 뉴스에 8억 원 넣고서 반토막 난 카카오뱅크 직원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마침 지난주에 제 유튜브 구독자분과 전화통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현재 카카오페이에 근무 중이신 분입니다. 이분이 전화기를 현재 회사 분위기가 말이 아니랍니다. 자기 돈뿐만 아니라 친구 돈, 부모님 돈까지 싹싹 다 끌어다 쓴 직원들이 부지기수라고 해요. 조만간 신용미수 강제 청산 날짜가 도래해서 무턱대고 존버할 수도 없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손이 잡히지 않는 건 당연하겠죠. 일반인 분들도 카카오 주식에 물려있는 경우 많으실 텐데요. 카카오 계열사 주가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왜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는지를 속 시원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 게임즈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3분의 1 토막이 난 네이버도 보너스로 분석해 드릴게요. 혹시 오늘 영상이 길어져서 다 다루지 못하면 다음 영상에 나머지 종목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요. 오늘 보여드린 그래프와 내용 모두 10월 11일 종가 기준으로 작성됐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카카오부터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꾸준히 내리막길을 걸었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긴 추세를 하락에서 상승으로 바꾸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카카오 주가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또 제가 앞으로 보여드릴 종목들 분석함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미리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오늘 제가 진행하는 분석은 수급에 기반한 분석이라는 점입니다.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주식시장 전체가 꾸준히 우하향 추세이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 예를 들면 PBR 분석이나 퍼 분석, PER 분석이 거의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요. 한 달 전에도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을 분석해보면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를 분석해보면 그때도 저평가였고요. 지금도 저평가고요. 앞으로 한 달 뒤에도 저평가일 거예요. 1년 이상 주식시장이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을 때는 기본적 분석에 의거해서 주식 매매 타이밍을 찾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저는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접 만들어낸 그래프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이름하여 수급 엑스레이 그래프고요.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수급 구도를 여러분이 감상하시게 될 겁니다. 각 종목을 둘러싼 아주 큰 흐름도 손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점은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선이 올라가면요, 특정 수급 주체가 그 종목을 마구마구 사들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내리막 추세를 탄다, 그 종목을 내다 판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점은 올해 8월 중순 이후 또는 9월달 이후 이 주가 흐름에 초점을 맞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당장 카카오 계열사 주가가 하락하고 있지만 주가가 반등하기 위한 조건을 누구보다 손쉽게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파란 선은 카카오 주가입니다. 위에 있는 빨간 선은 개인들의 수급 구도입니다. 연두색 선은 큰 손들의 수급 구도입니다. 한눈에 봐도 지금 카카오 주가를 움직이는 거는 빨간 선인가요? 연두색 선인가요? 연두색 선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부분 보세요. 연두색 선이 올라왔다가 부드럽게 커브를 그리면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주가도 똑같이 내려가고요. 연두색 선이 큰 흐름을 보세요. 올라갔다가 쭉 빠지니까 카카오 주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점을 찍고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올해 여름으로 와볼게요. 올해 여름 쭉 올랐다가 지금까지 바닥을 기고 있죠. 주가도 역시 잠깐 올라갔다가 지금까지 내리막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수급, 빨간 선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개인들이 카카오 주식을 사죠. 개인들이 사면은 올라갈 주식도 떨어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카카오 주가는 올라가려다가 빠져요. 그리고 개인들이 주식을 팔다가 쭉 사죠. 빨간 선이 가로로 기어간다는 얘기는 주식을 내다 팔지 않고 꾹꾹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정반대로 개인들이 내다 팔 때는 올라왔다가 지금까지 꾹꾹 보유 중이니까 하염없이 내리막길을 걷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슬슬 내다 팔아야 돼요. 그리고 연두색 선, 즉 큰 손들이 주식을 사줘야 됩니다.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이 큰 손들이라고 하면요, 외국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기관,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국내 거대 자금, 이거는 기관과는 약간 좀 성격이 다른 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는 뭐 사학연금, 뭐 공무원 연금도 있고요. 각종 연금과 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큰손들의 수급을 낱낱이 분리해서 볼게요. 첫 번째로 보실 거는 이제 외국인 수급이고요. 아주 놀라우리만큼 거의 유사한 걸 알 수가 있어요. 빨간 선이 올라가죠. 외국인이 사죠. 그리고 쭉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카카오 주가는 뭐 쭉 상승해서 뭐 하락은 안 했잖아요. 그리고 내리막길을 외국인이 내다 파니까 쭉 미끄러졌죠. 그리고 올해 봄 4월 정도 돼서 외국인이 쭉 주식을 삽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주가도 어떻게 되죠? 올라갔죠. 4월을 기점으로 내다 파니까 카카오 주가도 내리막길을 걸었어요. 최근 8월 달에 외국인이 좀 샀죠. 빨간 선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카카오 주가도 조금 올라오다가 그 뒤로 내다 팔고 한동안 바닥을 기니까 카카오 주가도 쭉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 부분을 보시면 좀 올라오는 티가 나요. 하지만 카카오 주가는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은 둘 사이의 연관성이 좀 줄어든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기관 수급만 따로 떼내서 볼게요. 아주 놀랍습니다. 왜냐? 방금 전에 살펴봤던 외국인 수급보다도 더 유사하게 카카오 주가 흐름과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작년 10월부터 국내 기관들은 카카오 주식을 삽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주가가 상승 흐름을 타고 그 직후 기관들이 내다 파니까 카카오 주가는 곤두박질 쳤죠. 그리고 쭉 올라오니까 카카오 주가도 상승 흐름을 탔고 기관이 쭉 내다 팔고 바닥을 기니까 카카오 주가도 바닥을 기었습니다. 그러다가 부드럽게 커브를 그리면서 올해 여름 8월 하순까지 기관이 주워 담으니까 카카오 주가는 뒤늦게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죠. 주목할 부분은 여기에요. 8월 중순 이후 9월 이후 주가 흐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겠다고 했죠. 국내 기관이 조금 사는 듯 하다가 마구마구 내던지고 있죠. 빨간 선이 계단식 하락을 보이고 있으니까 카카오 주가도 8월 하순 들어서 조금 올라오는가 싶더니 지금까지 쭉 미끄러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답은 나온 거예요. 카카오 주식을 마구 내다 팔고 있는 건 국내 기관이란 얘기죠. 더 한숨이 나오는 사실은 끝부분을 보시면 돼요. 빨간 선이 바닥을 착 달라붙어서 가로로 움직이고 있어요. 조만간 위로 쭉 올라와야지 카카오 주가도 쭉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빨간 선에서 그럴 조짐이 전혀 보이고 있지가 않습니다. 카카오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주체가 바로 이 투신이었어요. 펀드 매니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8월 이후 주가 흐름을 보시면 엄청나게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카카오 주가도 역시 폭락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야를 넓혀서 보면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높이는 신경 쓰지 마세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등락구도에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카카오 주식을 샀다가 내다 팔았죠. 그러니까 카카오 주식도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쭉 샀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주가는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커브를 그리면서 내리막길을 걸으니까 카카오 주가도 역시 내리막을 탔고요. 카카오 주가 흐름을 선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국내 펀드 매니저들이 주식형 펀드에 자금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사주면은 카카오 주가가 하락을 멈추고 상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애석하게도 이런 조짐은 현재 보이지가 않습니다. 국내 기관 중에는 사모펀드도 있는데요. 사모펀드도 역시 8월 이후에 카카오 주가에 아주 긴밀한 영향을 끼친 게 드러납니다. 주식을 좀 많이 사줘야 돼요. 이렇게 우상향하는 움직임이 뚜렷이 감지되지가 않습니다. 종합금융사 쪽 수급도 살펴볼 텐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카카오 주식을 조금이라도 사서 이렇게 좀 올라가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런 흐름이 보이지가 않죠. 세 가지 수급을 한꺼번에 합쳐서 제가 하나의 선으로 그려봤는데요. 정말 놀랄 만큼 카카오 주가 흐름과 일치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투신 종금 사모펀드 쪽에서 카카오 주식을 뭐 100주, 1000주, 만주, 10만주라도 이렇게 사줘서 연두색선이 이렇게 올라가줘야 카카오 주가도 쭉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적어도 하락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연두색선의 이 협조가 필수입니다. 이번에는 연기금 수급 구도를 살펴볼 텐데 연기금도 이 큰 손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올라갔다가 내려가니까 카카오 주가도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쭉 바닥을 기다가 좀 사니까 카카오 계열사 주가는 하락을 멈추고 조금 올라가고 8월 이후 흐름만 놓고 보더라도 조금 살려다가 페이크를 주고 내다 파니까
카카오 주가는 조금 올라가다가 지금까지 쭉 내리막길을 걷고 있죠. 연기금이 카카오 주식을 조금 사서 이렇게 올라가줘야 카카오 주가도 내리막을 멈추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산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8월 이후에 카카오를 하락시킨 주범이 누구냐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매도를 멈추고 매수로 전환돼야지만 카카오 주가도 역시 반등할 수 있을 테니까. 이 그래프가 진짜 엑기스라고 할 수 있어요. 외국인과 기관과 연기금의 수급 구도를 한 그래프에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봤는데, 여기가 대충 8월이거든요. 이때 이후로 선이 가장 많이, 지금까지 많이 곤두박질 친 게 누군가요? 빨간 선, 그리고 연두색 선이란 걸 알 수 있죠. 물론 보라색 선도 조금 하락을 했긴 했습니다만, 자세히 보시면 보라색 선은 지금 좀 올라오고 있잖아요. 따라서 기관과 연기금이 카카오 주가를 끌어내렸다고 할 수 있죠. 근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2021년 9월 여기거든요. 이때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흐름만 놓고 보죠. 꾸준하게 고점을 낮추면서 하락한 선이 누군가요? 빨간 선이 내려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이 연두색 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 주가는 2021년 9월부터 또 올해 8월부터 하락시킨 주범이 너무나 뚜렷합니다. 우리의 노후를 책임진다는 국민연금, 또 뭐 사학연금, 뭐 군인기금, 각종 공제기금이 카카오 주식을 마구마구 던졌다는 얘기예요. 정말 원통할 따름입니다. 카카오 주가가 반등하려면 둘 중 하나라도 카카오 주식을 주워 담아야 돼요. 근데 뭐다? 지금 여기 부분을 보면요, 빨간 선과 연두색 선 둘 중 어느 하나에서라도 반등 기미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선에 뭔가 변화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제가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카카오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주체는 누구다? 기관과 연기금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카카오뱅크고요. 역시 주봉을 등장시켰습니다. 작년 8월부터 꾸준히 이 고점이 낮아지는 내리막 추세였다. 한숨 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빨간 선의 수급에만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들이 올해 3월, 4월부터 카카오뱅크 주식을 삽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뭐 약간 내다 팔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꾸준하게 평행선을 그리고 있죠. 홀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죠? 개인들이 주식을 사서 보유하면은 올라갈 주식도 내려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습니까? 올해 봄부터 카카오뱅크 주가는 개인들이 사서 보유하자마자 꾸준히 내려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카카오뱅크 주가가 올라가려면요, 개인들이 주머니에 담고 잔고에 담아두었던 주식을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내다 팔아야 됩니다. 이런 조짐이 전혀 포착되고 있지가 않아요. 큰 손들 중에서도 사모펀드 쪽 수급을 그나마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 올해 8월 이후 수급에 주목을 해주세요. 얘네들이 내다 파니까 카카오뱅크 주가도 조금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주식을 내다 파는 걸 멈추고 이렇게 사줘야지만 주가도 올라간다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기금이 또 문제예요. 쭉 가만히 있다가 올해 8월 기점으로 마구마구 카카오뱅크 주식을 내다 팔았어요. 주가도 카카오뱅크 주가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선 2단계로 좀 분석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는 올해 3월부터요, 올해 8월까지 이 구간을 먼저 1단계로 분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8월 중순부터 현재까지를 분석을 2단계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뚜렷한 하락 궤적을 그린 선이 누구였는지 파악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오는 게 선이 있죠. 여기 보라색 선이죠. 그에 비해서 연두색 선은 조금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쭉 올라갔기 때문에 줄 매도를 했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기관은 일단 카카오뱅크 하락을 이끈 주범이 아니었어요. 연기금도 그렇게 뭐 큰 하락을 보이지는 않았잖아요. 카카오뱅크 주가를 끌어내렸던 주범은 누구다? 바로 외국인이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2단계로는 8월 달부터 현재까지 이 주가를 끌어냈던 범인이 누구냐인데 눈에 들어오는 게 여기 빨간 선이죠. 연기금이 카카오뱅크를 연락에 내다 팔았다. 8월 중순 이후에 갑자기 푹 고꾸라진 선이 아마 눈에 보이실 겁니다. 바로 기관, 연두색 선이었잖아요. 쭉 내려와서 지금까지 바닥을 기고 있죠. 즉 기관과
연기금이 카카오뱅크 주식을 마구마구 내던졌다. 외국인은 그나마 다행인 게요, 연기금과 국내 기관에 비해서는 좀 높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조금 주식을 담았다는 얘기죠. 카카오뱅크 주가 하락을 이끌었던 범인이 누구다? 바로 기관과 연기금이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